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가 발생한 이상 우리 두 조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척이나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각 당의 상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진희 조교님. 네, 현재 지금 민주당은 좀 비상사태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자당의 의원들도 20분 내로 이제 소집력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이제 올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해라. 뭐 그렇게 지금 질서정연하게 현재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과 특검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밝힌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같은 경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직무가 배제되어 있는 그 당에 일임되어 있다라는 것에 이제 배경을 깔고서 이제 탄핵이 아닌 방식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인데 네. 이제 명백한 내란범에 대한 봐주기를 하겠다라는 것인 만큼 이것 역시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로서 내란 동조범으로 국민의힘을 좀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직무배제 상태가 아닌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이제 국정원 이 1차장의 경우에도 인사권을 좀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리고 이제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한 것까지도 이제 인사권을 계속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 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 역시도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임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 직무 배제가 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비상기업령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여전히 우려점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어야 직무정지인데 이게 아예 부결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직무정지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계엄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선동을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계엄이라는 조치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유감을 표명을 했었고요. 사실 저는 계엄 속보를 보고 뭐 전쟁이 난 건가? 아니면 간첩단 명단, 뭐 유력 정치인들이 포함된 명단 같은 게 나오려나 했어요. 그러니까 민노총 간첩단이라든지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도대체 그런 게 아니었다면 목적성이 뭐였는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고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지금 당의 리더십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임에도 당대표가 역할을 하지 못했고 사실 정치력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뭐 의료개혁 이슈만 해도 중재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말을 바꾸면서 의사 집단들에 대해서 신뢰를 잃는다든가 한동훈 대표의 그런 미숙한 모습들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정부와도 계속 소통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좀 고립시키는 구도로 갔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신뢰를 얻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습 과정에서조차 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대통령직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까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제 당과 정부의 결정을 뭐 일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에 대해서 결론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의 민심을 좀 설명드리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전원 사퇴를 한 상황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사실 총선 때 이제 대패를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지금 온갖 잡음이 있었던 비례공천이라거나 국민추천제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는 뭐 참여연대 인사들에 대해서 낙하산 공천을 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또 최근에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논란까지 있었는데 그 무엇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서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좀 키웠던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태가 사실 이 지경에 다다랐으면 당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도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탄핵 부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 탄핵안의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수요일 날 또 한 번 더 발의를 하고 토요일에 표결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정말 탄핵에 대해서 논리가 확고하다면 조금 더 치밀하게 탄핵안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지금 계엄이라는 것 때문에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역시 탄핵안의 내용도 중요한데요. 참고자료로 뭐 기사 7개를 첨부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좀 나중에 가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이게 좀 빈약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악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계엄만 아니었으면 탄핵 소추 시도까지 갔겠느냐라는 평론들도 많습니다. 짚을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한데요. 네. 그냥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혀 이 탄핵과 관련돼서 조악하지 않았고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호도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 대변인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시면서 국민을 거론하신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잠깐만요. 네, 네. 말씀을 하실 때는 말씀을 좀 들어보고 예. 또 이야기하실 그러니까 닉네임만 기회를 국민 대변인 쓰지 드릴게요. 마시고 네. 도대체 이제 그 백지원 조교가 생각하는 국민인 도대체
어디 갔는지를 좀 묻지 않을 수가 그런 없을 것 식으로 같고 모욕적으로 굳이 그리고 이제 말씀하실 백지원 조교가 필요는 생각하는 또 없는 것 국가는 또 같아요. 저는 무엇인지도 그러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백지원 조교가 생각하는 국가가 행정수반의 권력이고 배지의 권력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요. 국가랑 국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합되지 않는 소리에 누가 도대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네. 엄동설안에 엄동설안 속에서 방송을 마무리를 예. 해야 무슨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이렇게 자, 이제 엄동설안 속에서 네네. 촛불을 들고서 현재 지금 거리로 나가서 정말 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 이 마음 좀 저는 부끄럽고 이렇게 죄송한 마음 안 듭니까? 그건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한진희 조교님? 네, 어불성설이죠. 차질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윤석열과 아내 김건희가 총선에 개입해서 만든 배지들이 지금 있는 당에다가 맡기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정부 여당이 지금 뭘 할 수 있겠으며 지금 해외 국가들마저도 지금 사실 이 탄핵 없이는 겸상을 할 수 없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도대체 민생과 국정을 이끌 수 있는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참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도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론을 우선하면서 탄핵 표결에 불참했던 것까지 지금 윤석열과 이 여당이 지금 여전히 한 몸으로 움직이면서 국민의 명령을 지금 배제하는 작금의 상황. 그러니까 애초에 민생과 국정을 윤석열의 탄핵 이전에는 운영조차 불가능한 상황인데 차질 없이라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기대는 것 자체를 지금 보면은 이건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이고요. 결국 자신들의 이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그 욕심, 폐악질을 즉각적으로 멈춰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앞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총선에 개입을 했니 뭐 이런저런 것들은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하면 허위 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를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그냥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내란죄 혐의로 가장 먼저 고발한 세력이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아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검찰에 밝혔습니다. 고발한 게 민노총입니다. 근데 네. 검찰의 수사권을 또 박탈한 게 민주당이에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부정선거 얘기하시면서 뭐 아직 사실관계도 제가 명확하지 않은 걸 부정선거를 언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공천 말씀하시는 개입에 대해서 것도 이야기했지. 왜 그런 지금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말보도하십니까? 결국은 네. 지금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하지 않은 걸로 않은 말을 프레임을 지금 했다고 하시면 만들려고 안 하시는 되는 거잖아요. 겁니다. 네, 자, 프레임 이제 이상하게 만들지 감정적인 마시죠. 지금 저는 전혀 대응을 감정적이지 조금만 않습니다. 자제를 해주시고요.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겨서 우리 두 조교님이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는 각 당의 이 두 조교님조차도 얼굴을 붉히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슬픕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 비상계엄령 당시 계엄 사령관직을 맡았던 박인수 육군 참모총장, 이 처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그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오늘 밤에 이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박한수 전 계엄사령관 등에 대해서 이제 긴급 출국 금지 조치, 역시나 마찬가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한수 전 계엄사령관을 불러 조사를 하는 등 이제 관계자의 소환 조사도 지금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여러 어떤 내란 혐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이어 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